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FSB가 2025년 새해 달력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파를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현지 1일 외신에 따르면 FSB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배경으로 우람한 팔근육을 드러내며 포즈를 취하는 장면을 신년 달력에 실었는데요. 이 사파에서 푸틴 대통령은 팔근육이 강조되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으며 티셔츠에는 러시아에서 전쟁 지지를 상징하는 알파벳 Z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의 뒤에서 역시 우람한 팔근육을 자랑하며 금색 용과 중국 국기가 그려진 푸른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매년 출시되는 FSB 달력은 도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는 남성성을 표출하는 두 정상의 브로맨스를 표지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서방을 향한 반감을 공통 분모로 밀착해온 양국의 행보를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FSB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서방 선전을 주요 소재로 삼았습니다. 1월 달력에는 러시아 국기를 든 철갑 기사가 우크라이나, 미국, EU, 영국, 폴란드의 국기를 달고 있는 하인을 칼로 내리치는 사파가 실렸고 11월 달력에는 얼굴을 스카프로 가린 FSB 요원이 전쟁에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시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또 12월 달력에는 어깨에 소총을 맨 FSB 요원이 성모 마리아 그림을 응시하는 장면이 담겨 러시아 정권의 정교회적 성향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동향입니다.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인 아만 소속의 504 부대가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각각 단행한 특수부대의 기습작전으로 체포한 이란 연계 고위급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3일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달간 시리아 영토에서 정부에 기반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에고지 부대와 504 정보부대가 이란 연계 첩보원 알리 솔레이만 아라시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에고지 부대원들이 시리아 내 군사시설에 침투해 작전을 펴는 영상과 신문을 받고 있는 솔레이만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에고지 부대는 육군 소속의 제621 대대로 1995년 헤즈볼라를 상대하기 위해 창설된 특수부대입니다. 정찰 및 게릴라전에 특화돼 있습니다. 이날 체포된 아라시는 시리아 국적으로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504 부대는 아만 사나에서 아랍에 침투한 휴민트를 운용하는 부대로 이번 작전에서 헤즈볼라 요원을 특정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아만 사나에는 504 부대 말고도 아랍국을 상대로 도감청 등 신호정보를 담당하는 8200 부대, 위성 및 정찰기를 통해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9900 부대, 첨단 기술 장비를 담당하는 81 부대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 언론은 지난 1일 새벽 이스라엘 해군 특수부대인 사이테프 13이 레바논 북부 바트론에 상륙해 헤즈볼라 고위급 요원을 체포하고 모터보트를 타고 사라졌다고도 보도했는데요. 사이테프 13은 1949년 창설된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로 건국 이후 각종 전쟁과 작전에서 정찰 및 거점 파괴를 전담해왔습니다. 당시 체포된 인물은 이마드 아마아주라는 레바논 해군의 고위 장교로 알려졌으며 헤즈볼라와 연계된 무기 전문가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아즈 역시 504 부대로 이송돼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한 이래 발생한 한국 교민 첫 구속 사건이 6개월이 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앞서 50대 교민 A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2016년 10월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입사했고 2020년 창신 메모리를 나온 뒤 중국 내 다른 반도체 업체 두 군데에서 일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인 2023년 12월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시 자택에서 중국 국가안전부 MSS 요원들에 연행됐는데 MSS는 A씨가 창신 메모리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체포 당시 A씨가 한 호텔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호텔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고 올해 5월부터는 중국 검찰에 의해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간간히 편지로 연락해 왔을 뿐 마땅히 안부를 주고받을 수 없어서 발만 굴러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당국이 올해 3월 A씨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주중 대사가 영사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 당국의 폐쇄적 조치로 지금까지 구체적 상황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신은 미국이 2020년부터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소위 치포 동맹을 결성하는 등 대중국 압박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올해 한국 검경이 적발한 첨단 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이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단속을 강화하는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